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최근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는데 이 고위직 인사 가운데 일부가 번복됐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경찰을 겨냥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놓고 직접 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거를 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뭐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 뭐 번복된 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길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생각되시죠? 상당히 자신의 생각을 길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고위직 인사도 있었는데 아직 검찰총장이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까지 다 엮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 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 기자 2명도 나와 있습니다.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시민사회팀의 손영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찰 인사 관련해서 손영환 기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사실관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은 걸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 인사를 또 발표를 하니까 이게 번복된 것이다라고 경찰이 또 그렇게 설명을 했다.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설명은 관례였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하는 건 경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는 건 그동안의 관례였고 이미 종합적인 협의가 끝난 안을 받으면 내정안을 먼저 발표한 다음에 대통령 재가 절차를 그간에 밟아왔다. 그간의 관례를 이번에도 똑같이 절차를 밟다가 중간에 미스가 있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청에서는 대통령 결재가 난 이후에 인사 내정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 경찰의 설명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설명이 21일 그제밤 10시 10분에 실무자가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관여한 적이 없다 해서
그날 밤 11시 반 행정안전부가 최종 통보했다가 다른 최종안을 다시 보냈다. 행정안전부에 뭔가 책임 있는 것처럼 또 설명이 경찰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어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이전 버전의 인사명단을 잘못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를 했다.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올렸다. 어제의 설명은 뭔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차분하게 우리 경찰의 실수였다, 경찰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젯밤에 11시 반에 나왔던 그 해명을 보면 이게 뭔가 행정안전부가 최종이라고 통보했다가 다른 최종안을 다시 보냈다. 마치 행정안전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해명이 중간에 나왔었네요. 저게 조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손영환 기자? 그젯밤에 저렇게 했다는 건데. 행안부가 안을 바꿨다라고 간밤에 이 인사안 번복 논란이 불거지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저것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튿날 기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었죠. 그 네. 설명 때는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이라고 경찰과 행안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보직자가 있습니다. 경무관급인데 네. 그분이 인사와 관련된 입장을 조율하고 경찰청에 합의된 인사안을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데 그분이 잘못 전달했다라고 경찰이 다시 번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영환 기자 설명을 듣다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이전 정부까지는 관례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다 청와대와 협의가 다 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 전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하는 게 관례였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에 발표를 하더라도 청와대 결재 과정에서 바뀌는 일은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 합의가 돼 있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경찰의 그 설명은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관례대로 발표했는데 인사가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설명하고도 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관, 예. 그러니까 인사안을 두고 세 주체가 있지 예. 않습니까? 경찰청,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미흡했는지, 예. 왜 바뀌었는지, 치안정책관이 왜 바뀐 안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이틀 전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그 시점이 그날 행정안전부를 향해서 경찰을 앞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찰국을 신설하라. 또 인사, 징계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가 다 한다. 그런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그러니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 그렇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 그날 오후 4시에 행안부로부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관은 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 행안부로부터 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받은 배경은 경찰청 관계자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까지는 저희가 취재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찰 인사가 조금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다소 급박하게 이루어진 다소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세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소통이 미흡했다 이런 해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라. 아까 대통령도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민주적인 것이다. 내가 직접 경찰을 통제 안 하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 그런 조직은 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고안에 경찰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날 밤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났다. 경찰 고위직은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의 경찰 분위기를 좀 다잡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인사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의지와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류는 경찰 고위 간부든 중간 간부든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인사가 바뀌었어요? 일부 인사 7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원래 치안감 인사가 28명의 네. 보직자에 대한 내정 인사였습니다. 근데 7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청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들은 사실상 경찰청장의 의중이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네. 그 외의 인사 7명에 대한 인사 번복이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가운데 있는 사람, 예.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네, 원래
그러니까 1차안, 번복된 1차안에서는 이제 교통국장으로 내정이 됐다가 번복된 인사안에 따라서는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받는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에 임명된 게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인사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예, 파견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명단도 있습니까? 그 또 다른 명단. 일단 저 세 사람이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들이 약진했다. 이런 얘기를 손영환 기자도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건 예.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예. 승진 인사도 이번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영 신임 강원청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좀 경찰 안팎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아, 있는데.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통상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지방청장이 아닌 예컨대 본청 참모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왔던 게 그간의 인사였는데 이분께서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고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자신의 고향의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청장으로 간 것이 어떤 뒷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영환 기자가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고 마치 시민사회팀 기자지만 정치부 기자처럼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경찰을 비판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경찰 스스로가 그런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 번복 사고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맞다라는 시각이 주류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례를 찾아볼 예. 수가 없고요. 예. 따라서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를 했고 어제 행안부 장관의 주요 발언을 보면 희한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초안에 가까운 기한을 결재를 해버린 예. 내정 발표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짐작컨대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절차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 차원의 감찰이 될 수도 있고 행안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손영환 기자와 제가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우리 김근식 교수가 상당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 질문 답변에 네. 두 가지를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국기문란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어조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거 아니면 어이없는 과오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는 건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청 내에 기존의 관례에 따르다 보니까 어이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이없는 과오죠. 그러면 그건 행안부 진상조사든 경찰청 감찰에든 통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대통령이 그 앞서서 꺼낸 경우 이게 국기문란일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날의 정치적 미묘한 시점 그러니까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의 일정 정도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권고안이 나온 날 전날 밤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달 21일 날 밤에 나온 경찰청 입장과 어제 오전에 나온 입장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그러면 경찰청 내부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일종의 인사 번복에 대해서 좀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건 사실은 항명이거나 아니면 인명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기문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국기문란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관례를 따르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려서 그걸 없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 최종 재가와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관례가 앞서다 보니까 저는 벌어진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초에 그 당시 박봉계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가지고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협의 없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해서 대통령 결재를 바로 받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신현수 수석이 사퇴를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결재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절차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대통령 결재가 안 났는데 일단 결착제에서 일단 내정됐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과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손영환 기자, 현재 경찰 고위직 인사의 발표 주체는 경찰청입니까? 그동안 경찰청이 해왔습니까? 내정 인사를
어디서 고위직 발표하는 인사.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예, 경찰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임찬용 기자, 예. 검찰 간부 인사, 고위직 인사는 법무부가 합니까? 대검찰청이 합니까?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거기서 검찰과 관련된 지원 업무와 사무를 다 총괄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사를 행사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이라는 조직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와 같은 통제 시스템이 없었고 대신에 청와대에 많은 경찰관이 파견돼 있고 뭐 그게 국정상황실에서 하든 민정수석실에서 하든 청와대와 경찰이 인사 관련해서 직거래라는 표현이 좀 안 좋다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하면 대통령 제가 이전에 발표를 해도 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줄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민정수석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하고 이미 다 협의를 거쳐서 그 명단을 발표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간 과정에 중간 관리자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행안부라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만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뭐 새로운 절차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세가지고 그걸 들어갔다 내려왔다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이런 좀 어이없는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아마도 이게 만약에 진짜 국기문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과오라면 그런 새로운 절차 중간 과정이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과오가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도 다음부터는 발표하게 될까요? 소영아 기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뭐 예. 그 부분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임찬용 기자 말대로 뭐 법무부 내 검찰국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인사권도 가칭 신설대 행안부 안에 신설대 경찰국에서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자, 이제 최이배 전 비대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이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민주당은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사권을 주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경찰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법 위반 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이 따를 거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청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1차 최종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다시 한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려왔던 최종 안이 행안부 쪽과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었다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밝혀져야 할 것은 이후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진할 경우에는 탄핵 소추하겠다고 이미 경고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태도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안을 제시해 놓고 막상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면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라는 내용이 지금 91년도에 이제 뺐거든요. 그때 이제 나름 경찰 개혁을 한다면서 뺐던 건데 지금 그것을 다시 치안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사항으로만을 고쳐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막상 시행령도 다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할 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진짜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 앞에서 설명하셨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경찰에서 초안을 만들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재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경찰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개를 먼저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네. 이번에 새롭게 한 절차가 들어간 거죠.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행안부와 경찰이 협의하고 행안부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한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온 거고 그 실수를 마치 행안부에 지금 파견 나온 경찰, 그 경무관 그 한 분이 혼자 실수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제 덮어 씌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엄연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 즉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다가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최입의 전 비대위원이 한 이야기, 손용환 기자 취재 과정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사이 인사협의는 아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인사협의, 청와대와 인사협의. 네, 있어 왔다라고 예. 합니다. 형식적인 예. 절차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입의 전 비대위원 하신 이야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한 거다, 관여한 것이다.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건 문제다. 네. 어떻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91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 업무에는 치안은 빠져 있어요. 내무부 경찰국이었죠. 그렇죠. 예전에 내무부 경찰국 치안본부였죠. 전두환 그런데 정부 이제 때. 치안이 빠져 있으면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별도의 독립위원회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비상설 조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 인사나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협의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치안 비서관이든 민정수석실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과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 권고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 일정 정도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국과 같은 경찰청 자체를 그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인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자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 아마 법으로도 절차는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사실은 3자가 되어 있긴 그건 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간에는 이제 예. 그 부분이 형식화되어 있었던 건데 이번 행안부가 이제 실질적인 그 재가의 과정들을 이제 쥐고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실수가 좀 어이없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임찬정 기자, 검찰 인사와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그 권한을 대부분 아주 실세 행안부 장관이 예외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실질적인 권한을 굉장히 행안부 장관과 인사협의는 청와대가 한마디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시스템이라는 거죠. 청와대가 행안부 장관보다 상급기관 아닙니까? 일종의 청와대라는 기관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데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죠, 행안부 장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안 하겠다. 행안부 장관에 맡겨왔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행사했던 인사 관련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새로운 절차가 사실상 실질적인 절차가 도입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실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1차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협의가 됐던 아니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최종 발표하는 분명히 바꾼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딱 한 번 결재했을 뿐이다라고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내부의 분위기 지금 경찰은 지난번에 경찰국 신설하는 그런 권고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국의 총병들 모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경찰 내부의 분위기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한 경찰의 노동조 합격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경찰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저희 경찰들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인사, 예산, 감찰, 그리고 고위직, 직계권까지 자기들이 흡수하면서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찰은 국민들의 필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맞추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될 것입니다.
자, 손영환 기자, 경찰의 내부 저런 반발 움직임이 마치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검찰이 반발하고 고위직들 사표, 줄사표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내부의 분위기?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 내부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떠한 의제가 나오면 거기다 의견을 네. 내는 건 있는데 검찰과는 달리 뭐 집단 행동에 돌입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경찰국이 신설되면 이 대통령실 정부의 조직 장악력이 훨씬 더 경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 국기문란 혹은 어이없는 일 강하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